하시다가 1912년에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셔서 마산 창신학교 그리고 마산 상업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그 김해 장유금융조합에서 당시 그 식민지 조선 농촌의 현실을 이렇게 직접 목격을 하시고 뜻한 바가 있어서 모두가 좀 행복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으셔서 한 5년 정도 금융조합을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시고 그리고 졸업하신 다음에는 이제 일본의 교토의 도시샤대학 신학부를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해방되시고 모든 대학 졸업자들이 출세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갈 때 이분은 조선의 살 길은 이제 농촌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농촌의 교육을 위해서 부산을 떠나고 부산대학교 교수도 있으셨는데 다 그만두시고요. 경남 진영에 와서 한월중학교를 설립하고 당신이 해방된 조선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교육개혁의 모델을 자기가 직접 보여주겠다고 한월중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시다가 한국 전쟁 중에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요. 한국이 해방됐을 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어때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돈도 없고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뜻 하나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설득해서 이곳에 학교를 만드신 아주 그 당시로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아주 특이한 분이셨고요. 꿈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 아니라 한국 교육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이 너무 커서 오랫동안 또 공산주의자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런 분입니다. 예, 강승갑 중생은 그 당시 마산 용마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지식인들이 다니던 학교고, 다음에 마산 용마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금 현재 마산 경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런 실력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승갑 선생은 마산 상고를 졸업을 해가지고 그런 경제를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당시 배운 그 당시 지식과 학문으로서 얼마든지 좋은 그런 돈벌이 할 수가 있고 많은 다른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하지 아니하고 교육계에다 뜻을 두고 몸을 담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용마고등학교를 그 당시 그 마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이분은 돈벌이 수단으로 마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빛나고 한 단계 높은 인품의 학교로 그 인품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마고등학교와 우리 강승갑 선생은 정말 좋은 인연의 그런 어떤 하나의 관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강성갑 목사님, 강성갑 선생님의 주요 업적이라면 이제 일제 시대에는 뭔가 뜻을 이제 찾고 방안을 모색하려고 공부를 하신 거고요. 해방되고 나서 당시에 이제 한국의 일제로부터 해방된 한국이 대부분이 이제 농촌이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삶이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잘 된 그런 길이 없어서 모든 지식인들이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외친 사람은 다 대부분인데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좌우, 남북과 분단되면서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좌우가 대립하고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이럴 때 인간이 최고라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교육 이념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세상을 바꾸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특별한 꿈을 가지고 실천적 삶을 사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했다면 이분은 행동으로 하신 분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강성갑 선생님 같은 유형의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에 청년 대학생들이 강성갑이라는 분이 했던 행동을 보거나 강연을 듣고는 학교도 그만두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당시에 서울 4대 학생이었던 정원식 국무총리, 이규호 문교부 장관, 김동길 교수,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박형규 목사, 그 다음에 요즘은 그 백세 인생으로 유명하신 김영석 교수, 이런 분들 하여튼 당시에
유명한 청년 학생들은 강성갑이라는 인물을 어떻게든 알고 그분을 따라 배워야겠다고 이곳에 다 내려오실 정도로 실천의 인물로서는 한국 역사에서는 유례없는 인물이었고요. 그분의 꿈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한국의 교육이 지금처럼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산 성고나 또 강성갑 목사님이 당시에 마산에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독립 마산 교회라는 것이 사회 운동에 앞장섰던 교회였고요. 그래서 그 마산 지역의 사회 운동을 신간회나 뭐 이런 독립가 그 당시 민족 운동에 아마 직접 목격을 하시고 청소년 시절에 어떤 감수성이 깊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마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나 그 마산 상고 시절은 딱히 그렇게 드러나는 건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학적부에 보면 자신감이 대단하고 좀 때로는 약간 좀 오방이라는 표현을 했던데 약간 건방지다 그럴까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그러면서 뭔가 또 어떤 성실하고 그래서 어떤 자신의 꿈을 실천했던 뭐 그런 시기라고 저는 일단 이해를 합니다. 자로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지금도 제가 학생들에게 사실 이런 얘기를 꼭 하는데요. 당신이 강성갑 목사님을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당신이 공부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공부할 때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는 그 자신감, 나 빼고는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자존감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 강성갑 목사님은 한울중학교에서 그 졸업장을 만들 때 학생들 사진하고 당신의 사진을 같이 넣는 당시로서는 거의 특이한 졸업장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비록 촌에 진영이라는 촌에서 이런 뭐 시설도 이런 학교를 다니지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당시에 졸업장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명 한 명에게 너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어떤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셨고요. 실제로 강성갑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네가 최고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웠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